이번에는 그렇게 특별한 주제가 있는, 그러니까 주제가 특별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비교적 어찌 보면 이 책 전체 중에서 좀 평범한 부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그것을 이제 택해가지고 임의로 택해서 한번 이제 그 문장의 이제 읽어보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그 맨 앞에도 나와 있듯이 노란 띠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 책에서 그 한국어의 한계에 도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정신현상학 책으로 무슨 뭐 정신현상학으로 그 박사를 받은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하고 겨뤄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국어로 얼마나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계에 도전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근데 특히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하면은 그럼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해석해서 좀 감을 잡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가 생깁니까? 당장에 생기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더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그게 나중에 사회 문제 이런 데 응용이 되고 이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당장에 여기서 문장을 해석한다고 해서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우리가 문장 해석을 통해서 국어의 사고력을 기른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을 왜 공부하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에서 수학 안 하더라도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좋은 학문이다. 그럼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신현상학을 읽어야죠. 이제 이런 글을 읽는 거. 글로써 논리적 사고력 기르는 게 어떤 공식으로 구하는 거. 공식으로 구하는 경우는 물론 구체적이지만, 그런데 그건 확실히 응용한 분야 아니면은 쓰이는 게 아니죠. 근데 글로써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면은 그건 그대로 그냥 이제 글의 그런 능력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 글을 해석하면서 이 글이 그렇게 활용이 돼야 됩니다. 여기 요 글 자체로 활용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정신현상을 연구한다 것보다도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특별 직역에 있는 직종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돼지 사육업자 이런 분들은 종돈 다 쓰지 않겠어요. 웅돈, 모돈, 자돈, 폐돈, 성돈 이렇게 우리가 이 동업자가 아니면 뜻이 모르지만은 동업자끼리는 다 알아듣는 그런 이제 말들을 이제 한글로 써가지고 서로 편리하게 간편하게 쓰면서 그렇게 해서 돼지 사육해서 좋은 고기를 우리들에게 비전공자 업계 외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급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종돈, 웅돈, 모돈, 사돈 뭘 쓰든지 뜻 모르게 쓰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뭐를 종돈으로 쓰고 뭐를 웅돈으로 쓰고 뭐를 자돈, 뭐를 또 피돈으로 하든지 이거 가지고 그게 불공정하다고 우리가 거기다 항의하거나 그럴 필요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이제 물론 의학 법학 같은 것에서는 좀 자기들끼리만 아는 단어 이걸로 좀 하면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철학에서도 그러니까 전공자들끼리만 아는 그런 말로 오가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글로써 이제 짐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의미를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기에 책임을 지다 보니까 간혹 조금 실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충 한글로 쓰면은 독자의 상식으로 또
나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류의 확률이 적은데, 이렇게 꼼꼼히 이게 다 의미를 한정하다가는 이제 간혹 또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책임을 지고 그건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고, 그런데 한번 본문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뭐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수색과 기술에는 무슨 수색하다, 찾아서 일부러 찾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속속들이 일부러 찾는 거죠. 기술, 적어도 기술에는 제3물만 관건이 되는 양 하나, 수색하고 기술을 하려면은 상대방 사물들, 수색과 기술을 하는 대상 사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관건이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근데 그것만 관건이 되는 양 하지만, 사실은, 감각적 지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감각적 지각으로 수색과 기술이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감각으로 다 지각하는 거, 그런 거.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그 사람이 무슨 말 했다,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혹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이것만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는 말과 모든 여러 가지 했던 거, 약속을 지켰냐, 뭐 했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 다른 사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보더라도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이제 판단 주체가 되는 나는 또 다르게 수색과 기술을 하는데 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지각으로 지적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마가 다가 아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반대로 제3물을 해안으로 납득되게 해주는, 아까처럼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됨됨이를부터까지 당장의 감각 아니더라도, 그간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이제 해안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납득되게 해주는 거, 자기한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동기, 그렇게 해주는 요인, 그거는 비록 물 자체에서는 당연히 배제하지 못해도, 여기서 요 다음 이제 뭐로 묶어야죠. 비록 물 자체에서는 당연히 배제하지 못해도 물 자체라는 거는 본질 그거 그 자체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다 있죠.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 있어도 의식에서는 초월 가능한 것인 잡다한 감각적 자질떨거지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게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해안으로 그냥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은 것이라도 사람 아니라 물건, 사물, 어떤 사건 이런 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상대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감각으로 받은 정보가 아니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그런 것, 그 이상의 것을 자기가 이제 파악해서 알아내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런 요건들이 이 어떤 사물이 있다면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일이든 사건이든 그런 것에서 물 자체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그냥 이거에 관한 정보들. 그런데 의식으로는 이걸 초월할 수도 있다. 무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초월 가능한 각장 자질이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존재들, 가지고 있는 그런 떨거지, 좀 약간 그런 말을 썼는데, 이제 좀 리메인더 그런 뜻이 그냥 필요 이상의 남은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것보다 이제 그런 이제 판단하게 하는 동기, 그러니까
관찰자 의식이 이렇게 이 상대에 대해서 판단하게 하는 동기,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동기. 이렇게 이거 여기서 감각된 거는 A, B, C, D 요 정보이지만 그거 이상으로 요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게 하는 이런 동기가 바깥에 있다 이거죠. 본자와 비본자의 이런 분간을 통해,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본질 진짜 그 자체와 그렇지 않은 것들, 그거를 본자와 비본자의 분간을 통해 이것도 물 자체에는 분명히 있지만은 이제 어떤 판단 동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 잡다한 떨거지들, 이런 것들을 분간을 통해 감각의 착종 중에, 감각이 이제 어떻게 막 혼동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혼란하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진염이, 이 문장이 많이 함축이 되어 있네요. 감각의 착종 중에 그 진염이 요현하고, 요거는 뭐 말보다도 그냥 그림으로 더 알 수가 있죠. 그냥 불쑥 나타난다는 거죠. 감각이 이렇게 저거까지 혼란하고 이렇게 어지럽고 그냥 막 종잡을 수 없게 막 이런 종잡을 수 없어 종을 잡지 못해 착각하는 그런 중에 진염이 개념인데 개념이 컨셉트라지만 진염 노션 완전히 우리 알고 있는 그런 관념 알고 있는 거 그것이 딱 요철할 때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거죠. 특히 나타날 현 해가지고 그다음에 요현하고 진염이 하고 인식은 소유 자신이 제3물만큼 기묘한 관건임을 고백한다. 인식하는 건 인식 주체 아까 인식하는 거는 이제 이 있는 바의 자신, 소유 자신이 이 사물들만큼 기묘한 관건임을 고백한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 관찰, 수색과 기술 이런 모든 그런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이 자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관성 이런 것의 중요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본성적인 것의 이러한 중복은 인식에서의 기묘함과 필수성이 제3물에도 해당하는지 회의하게 한다. 본성적인 것의 이러한 중복. 그러니까 에센셜 아주 그냥 중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이 사물 상대방에도 그게 있고 내 자신에도 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중복이 되니까 인식의 기묘함과 필수성이 제 사물에도 해당하는지 회의하게 한다. 사물들에도 해당하는가. 사물 그 자체, 사물이 과연 필수적으로 대상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회의하게 한다. 변별소는 인시에게 사물을 변별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사물에는 변별하게 하는 엘리먼트, 그런 요인이 있죠. 변별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제3물의 주지의
비본성이 아닌 거로, 알다시피, 그런 이제 본성이 아닌 그런 게 아니다.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자체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본성이 아니다. 알다시피 제3물 자체를 여차의 일반 연속성에서 파탈시키는 요소로서 사물 자체를 여타의, 우리가 이제 모든 존재를 가령 사진을 찍으면은 항상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 그러니까 배경이 있으니까 뭐 사진은 연속이 돼 있잖아요. 연속. 그러니까 그 제3물의 주지의 비본성이 아닌 거로 제3물 자체를 여차의 일반 연속성에서 다른 것들하고 연속돼 있는데 그것을 파탈시키는 요소로서 이 존재를 갖다가 그 배경과 그런 사이에서 있는 존재를 이렇게 파탈시키는 거, 연속성을 이제 제한하고 요 존재를 부각시킨다죠. 변별소가. 저들 자체를 여타자, 요 자체를 여타의 존재들로부터 격리하여, 이 대상 존재, 물론 여기 이런 존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대자화한다. 대자. 이 상대 이 사물들도 이제 대자를 만든다. 왜냐면은 요 내가 바라보는 게 중요한 관건 요소가 되니까 이것도 대자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은 대자가 아니죠. 그냥 즉자 그대로죠. 하지만 내가 이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내가 중요한 관건이 되니까 대자화가 되죠. 그래서 인식과의 근본 관건 관련만이 아니라 제4물 본성과의 화합이 추인되며 인식과의 근본 관건 관련만이 아니라 제3물 본성과의 화합이 추인되며 인공 체계가 자연계의 고유 체계와 화합되고 표현을 전담하길 기대한다. 여기 주어를 자꾸 생략하는 게 우리말 버릇에 그게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네 진짜. 근데 변별소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변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거의 그 연장이죠. 그러니까 이 인식과의 근본 관련만이 아니라 이제 제3물 본성과의 화합. 요 사물의 변별소, 이 사물을 이제 다른 것으로 분별하게 하는 그거는 여기 인식과의 근본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물 본성과의 화합이 추인되며 요 변별하는 요거는 요 사물 본성들과 화합 이게 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된다. 이 사물의 본성과의 화합이 추인되고 인공 체계가 자연물의 고유 체계와의 화합하고 요 변별소는 이 인식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물 존재들의 체계를 세우잖아요. 이제 변별은 이쪽에서 하니까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존재들을 변별하니까 인공 체계를 세우죠. 인공 체계. 근데 화합이 추인되며 요게 이 본질과 같다 화합한다 이런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도록 이제 변별소에 의해서 인식은 자꾸 그렇게 해나가야죠. 그렇게 하고 인공 체계가 자연계의 고유 체계, 자연계 고유 체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딱 발표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 사람이 뭐를 계획을 세우고 뭐를 발표하면은 스스로 그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죠.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걸 내놓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했을 때 인간에게 뭐 이런 체계로 되었다 이거를 보여주진 않았죠. 그냥 숨겨 있죠. 하지만 엄연히 그 자연계의 체계죠 있죠. 체계가 있죠. 자연계의 고유 체계와 화합하고 인공 체계가 자연계의 고유 체계와 화합. 그러니까 변별소가 요 고유 본성과 화합한다는 건 사람이 만든 이런 체계가 자연계의 원래의 체계와 화합한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을 전담하길 기대한다. 요 변별소 요거가 그러니까 이 전부가 아닌 이 변별하는 그거가 이제 표현까지도 전담하는 거죠. 이 사물 세상 자체의 물건과 뭐 존재 그 자체들에 대해서 이런 분별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표현권도 전담하는 거죠. 사실 그 변별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 자질, 그거지?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있을 때 어떤 피가 빨갛다. 이거는 변별하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표현을 전담하지 않죠. 이제 인간 생물 체계 이런 데에서. 얘는 이성의 진념상 필연인데, 이성이란 것이 바로 그런 뜻, 우리가 아는 이성, 그 자체가 그거다 이거죠. 필연이다. 이성의 진념이 그러하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필연이다. 필연이고, 네, 문을 마시면서 합니다. 필연이고 이성의 진념상 필연인데 이성의 본능 뭐 원초적 본능 그런 본능이라기보다 하여튼 이성이란 거 자체가 원래부터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냥 본능 이제 꼭 생물의 본능이란 말 그런 제한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원래부터 있는 능력, 기능,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이성의 본능 즉 이 관찰 행위 내 이성의 본능 작용은 관찰 행위 하는데 거기서 이성으로 관찰하잖아요. 그 본능 작용은 이성으로서 관찰하면은 제 체계 내에서 통일을 이루어 이성의 본능이 자기가 보는 체계 내에서 통일을 이루어 대상 자체가 단지 특정 시점이나 특정 장소의 사건이 아니라 본성이나 대자 존재를 기내에 함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특정 시점이나 특정 장소의 사건, 어떤 동물, 뭐를 했을 때도 어떤 관찰된 시점이 있고 관찰된 장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아니라 본성이나 대자 존재를, 그냥 그 안에서 함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대상 자체에 그 안에 대자 존재를 함유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성이란 것이 그러니까 이성이란 거는 이성으로 관찰하는 거는 이 대상도 여기서 이쪽의 체계와 저쪽의 체계와 서로 화합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대상도 대자 존재를 함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성의 본능으로 이제 관찰하면은 그것이 이성의 본능으로 관찰하는 것이 이성하면 이제 객관성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이성은 그 전체를 이제 그 본성을 자꾸 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상대하고 이렇게 상대 대상과 대상 자체에서
대상을 어떤 그 특정 장소에서 뭐를 만났다거나 특정 시간에 뭐를 만났다 이것 가지고 그거를 전부로 본다면은 이건 그냥 이 상대 존재는 아무런 그냥 그 생명적인 그게 없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잠깐 보여진 그 자체잖아요. 근데 이성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특정 시점이나 특정 장소에서만 관찰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평소에 무엇이다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존재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함유하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특정 시 장소 이렇게 탁 보였던 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갖다가 그 본질적으로 파악을 하니까 이성이 그러니까 이것도 결코 이제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상대 대상을 보고 이성이라는 대상을 보고 자기 존재를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자 존재다. 대자 존재가 되는 대자 존재를 기내 함유하도록 구성되었다. 그 대자 존재가 결국은 대상에 들어가도록 이성의 관찰은 그렇게 된다. 동물의 분별 표식은 예로 발톱과 이빨을 해서 취하는데 이는 사실상 그것에 의하면 일두 한 마리를 타두 다른 마리 그러니까 동물 사람이라면 개인 타인으로 이지만 일두를 타두로부터 분별하는 인식이다. 동물의 이빨과 발톱 각 마리가 그걸 이용하여 용기하여 타두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고 자기의 이빨은 자기로서는 이빨은 씹어먹는 거지만 상대에게 이빨은 그 상처를 주는 거죠. 상대에게는 그런 거니까 이빨로서 벌써 용도가 전혀 다르니까 자신을 분리하고 여기 참 문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등의 무기로 이런 여기서 요거는 차등 여기 있는 것들이란 뜻입니다. 여기 이것들을 그리고 요건 무기는 하도 무기물이란 게 되게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 무기 그냥 도구라는 겁니다. 무기 웨펀 이러한 무기들로 자체를 일반화로부터 벗어나 준대자 존재를 자지하는 것이다. 이런 무기로 자신의 몸을 일반적인 어느 개라면 개라는 이제 일반화가 있는데 이빨이 있음으로써 자기는 먹이를 먹는 데 쓰고 상대방은 무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자 존재화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이빨과 발톱, 고양이는 발톱도 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여기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수리 차등과 무기 바꿔주십시오. 그냥 색다른 무기네. 그건 되네. 몸과는 다른 무기물질. 그리고 이빨과 발톱은 좀 몸과는 생체와는 좀 다르죠. 어떤 그런 오류들도 하여튼 참 이상합니다. 그냥 그런 어떤 이제 약간의 어떤 작은 폴터가이스트 같은 그런 존재들이 어떤 그렇게 하는 거. 이게 프로이드도 실책행위는 잠재심리가 있다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무의식 어떤 혹은 이제 바깥의 어떤 충동, 외부 존재들의 충동 이런 걸로 이제 그런 오류들도 생기는 거 그런 게 확실히 근거가 있습니다. 자체를 일반화로부터 벗어나 준대자 존재를 자지하는 것이다. 반면 식물은 다르다. 식물은
대자존재에 이르지 못한 채 식물은 그러니까 어떻게 물론 뭐 식충식물 뭐 특별한 예는 있지만 일반적인 화로서 식물은 막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물론 나무 한 그루 정도는 그렇게 되지만은 또 많은 경우 이렇게 풀들 있으면 그냥 막 세우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너고 나다 이런 거 좀 혼동될 때도 있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은 대자존재에 이르지 못한 채 단지 개체성의 경계선에 접할 뿐이다. 개체성의 경계선.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어떤 자기의 도구로서 상대방과 자기한테 좀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다 광합성을 할 뿐이지 이제 그냥 그 어떤 상대방을 만나서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기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신체 부분이 없으니까 그 식물은 그냥 대자존재에 이르지 못하고 단지 개체성의 경계선은 나무가 한 그루이면 이제 이게 이 나무다 이게 저 나무다 이게 경계선이 있죠. 고로 식물은 성분화 양상에 있는 변경에서 연구되고 분류된다. 그러니까 생식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성분화가 되고 그런 데에서만 연구되고 분류되고 이제 어떤 어디까지가 이 식물이고 어디까지가 저 식물이다, 저 개체다 이런 거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서로 간의 이제 관계 그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죠. 근데 다만 이제 성분화, 생식을 위해서 꽃가루가 오가고 이제 은행 암나무와 순나무가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경우에만 이제 연구되고 분류된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만 분리된다. 어떤 이제 같은 종족 그러니까 그런 뭐가 어느 종족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분류는 이제 그런 이제 번식 가능한 그런 걸로만 동물은 물론 여러 가지 형태, 행동, 습성 이런 걸로도 많이 분류를 하지만 식물은 이제 그런 이제 번식 고골 단위로서만 분류된다 이거죠. 하지만 더 하위의 피조물들은 근데 더 식물보다 하위 광물 자체 자타 분별을 하지 못하고 타자와의 대비 중 소실한다. 화강암 때 이런 덩어리들이 있어요. 화강암. 근데 어디까지가 이 돌이고 어디까지가 저 돌이다. 물론 잘라지면은 져서 이 돌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도 크고 작은 양이 일정하지. 뭐 동물도 양은 크게는 다릅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개체 구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돌은 쪼개져도 화강암이고 뭉쳐서 붙여도 이제 뭐 어쨌든 경계 보이지 않게 딱 잘 붙으면 그 한계가 되죠. 그러니까 하위의 피조물들은 자타 분별을 못하고 타자와의 대비 중 소실한다. 그냥 이 돌과 저 돌하고 따로 있다가 붙이면은 하나 돌이 되고 그러다 깨지면은 또 다른 돌이 되고 소실되는 거죠. 그래서 정중자와 교중자 가만히 있는 것과 서로 교류하는 것은 상호 갈등, 알력이 있다. 양자는 경우가 다른데 단독 분자는 여타자와의 관계로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다. 양자는 정중자와 교중자 가만히 있는 것과 서로 교류하는 거 이런 것끼리는 서로 갈등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중자와 교중자. 그러니까 그 돌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와 교중자, 이제 동물 혹은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류를 하잖아요. 어쨌든 외부와. 그런 거는 상호 알력한, 그거도 상호 알력을 하죠. 동물이 지나가면서 돌을 이제, 그러니까 막 옮기고, 밀어제치고, 사람이 특히 뭐 가공하고, 그, 식물이 어떤 자라나면서 어떤 흙과 돌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서로 상호 알력하면서 양자는 경우가 달라요. 단독 분자는 여타자와의 관계로 자신을 보존한다. 그 어떤 단독으로 존재하는 자는 다른 자들과의 관계로 자신을 보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로 존재를 보존하는데, 그 정중자는 그 보존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자와의 대비 중, 그래서 소실을 하죠. 그래서 양자는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단독 분자는 저의 교류로 자신을 보존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정중자, 그러니까 무생물은 그냥 관계를 자체를 애초가 없으니까,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없으니까 자신이 보존 안 되는 거죠. 경험적 관찰을 못하여 화학적 방식을 취하면 다른 것이 되어 인식을 혼란시켜 역시 어느 쪽을 지킬 것인가의 모순적 관점이 대두된다. 관찰을 하는데 어떤 경험적으로 관찰이 안 되고 화학적 방식, 산소와 수소 뭐 이런 거는 경험으로 관찰을 못 하죠. 화학적 방식으로 취하죠. 그래서 역시 이걸 어느 쪽을 지킨가에 모순적 관점이 대두된다. 그러니까 산소, 수소 그 자체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하는 산소, 수소를 봐야 되느냐. 물 자체란 자신 일치고지가 아니라 내면이 양분된 것이다. 그러니까 산소, 수소라는 거는 그 자신일치, 그 안에 있는 그 존재 본성, 그거가 아니라 내면이 양분된 거다. 어떤 사물의 어떤 그 자체 본성, 그 물 자체라는 것은 하여튼 여기서 말하면 물 자체라는 것과 본성이라는 것과 또 구분을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본성함 하면 그 안에 있는 거, 그걸로만 하는데, 물 자체라는 거는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이는 거는 우리가 보이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 이외에 그 자체가 있다는 거, 그건 우리는 가정을 하잖아요. 그 물 자체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내면이 양분된 거다. 그래서 247, 147에 보편적인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는 각종 체계에서의 자기동일성이란 인식과 물체의 자기동일성을 공히 의미한다. 그러니까 물체 존재와 인식과 물체 둘 다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항상 이제 이 뭐는 뭐다라는 것이 항상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동일성이 이렇게 확대되면 각계의 규정성은 발전하여 고유의 자유장을 얻지만, 이런 확대는 본질상 반면을 마주치므로 이들 규정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생각하는 존재다, 뭐 이렇게 어떤 존재다 하는데, 인간은 이렇게 생긴 존재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또 확대된다면 인간은 말을 하는 존재다, 인간은 도구를 쓰는 존재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돌고래도 말로 서로 표현을 오가고, 뭐 새들도 도구를 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확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확대는 또 반면을 마주침으로 이들 규정성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징표가 되는 보편적 규정성은 특수한 피규정자와 자제하는 보편자의 통일이기에 분열하여 대립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징표가 되는 보편적 규정성, 이것은 이제 그 특수한 피규정자와의 자제하는 보편자 사이의 통일이기에 분열하여 대립하기 마련이다. 이제 자기 그 전체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이렇게 뭐 어떤 특별히 뭐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게 사람이다, 뭐 걸어다니는 게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특수한 피규정자와 자제하는 이제 스스로 있는 보편자는 이제 인간이라는 거 원래부터 있는 그런 거를 이제 통일하는 거니까는 징표는 이제 그 항상 대립하기 마련이다. 이제 그렇게 그 인간이란 그 자체가 있는데 요거를 인간은 뭐뭐 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징표를 만들잖아요. 이거는 이제 요거와 타협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관찰하면서 인간은 뭐 하더라,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보편자적인 존재 그거와 타협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쪽하고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 규정성이 보편자를 이기며 본질을 얻기도 하나, 반면에 보편자는 규정성을 다스려 변방으로 몰아세워 그 여러 특성과 본성을 섞어버린다. 이게 자꾸 예를 들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이거 꼭 예를 들어서 생각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지 않고도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정의를 넓히면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그리고 어느 쪽이 더 본질이 가깝냐, 이런 건 서로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규정성과 보편자를 가지런히 나누어 관찰하며 어떤 확실하고 완전한 것이 나오리라 기대했지만 이윽고 실제로는 어떤 규정이 다른 규정들을 압도하여 참람됨과 혼란이 일어남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도구를 쓰는 거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범위 이상으로 넘치죠, 이제. 그러니까 어느 쪽이 본질, 이렇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은 영적인 그걸 가지는 존재다.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더 본성에 맞게 이렇게 본성을 얻죠. 그렇게 이제 규정성이 보편자, 그런 이제 저기 이제 돌아다니는 게 인간이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본질 규정을 함으로써 본질을 얻기도 하지만, 이에 분리되었던 것이 결합하고 결합된 것이 분리된다. 이제 서로 이렇게 정의가 넓어졌다, 제한됐다가 다시 넓어지고 그러죠. 정적인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존재를 오롯이 지침으로 삼고자 해도 자기 동일성이 계속 똑같이 유지하는 것을 지침을 삼자고 해도 가장 보편적인 규정에서도 가령 동물이나 식물이 징표로 삼을 가장 보편적인 본질조차도 움직이는 것이 동물이냐, 뭐 땅에 뿌리 박는 게 동물이냐, 필연적으로 모종의 힘기에 부적당하여 의식의 어떤 규정도 박탈당한다. 동물은 움직이는 게 동물이다 하는데 성게, 우릉생이 이거 동물, 동물로 우리가 정의되잖아요. 왜 동물이라고 하는 건 물론 또 근본적인 그게 있고, 식물은 문자 그대로 땅에 뿌리 박는 거지만
부평초 같은 거는 식물로 되지만은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규정도 박탈당한다. 모종의 심기, 그냥 갑자기 그냥 심기, 이거는 틀린 글자 아닙니다. 심기, 어떤 마음에 어떤 갑자기 어떤 뭐가 일치되게 돼가지고 인스턴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기에 부정당하여 의식의 어떠한 규정도 박탈당한다. 결국 관찰을 통해 이미 획득했던 보편성을 무효화하여 마치 애초에 사상이 부족했던 관찰과 묘술이었던 것처럼 되어 재출발하게 된다. 관찰을 통해 이미 획득했던 보편성, 처음에 그냥 이런 게 사람이다, 이런 거 어떤 생각한다, 도구 쓴다, 여러 가지 게 아니라 규정성 말고 그냥 이런 게 사람이다, 이게 대충 보는 거, 이것도 물론 관찰이었죠.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사지가 있고 수직으로 다니고, 이제 그걸 의식적으로 생각은 안 해도 머리가 달리고, 그렇게 관찰을 통해 이미 획득했던 보편성을 다시 이런 이제 그 보편성이 또 다른 관찰에 무효화돼서 마치 애초에 사상이 부족했던 관찰과 묘술이었던 것처럼 돼요. 먼저 이 사람은 이렇게 다니는 게 고릴라도 어쩌다 이렇게 다니고 곰도 가끔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서 있는 걸 사람이다 하면은 그거는 맞지 않죠. 이렇게 곰도 이렇게 서 있고 고릴라도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사상이 부족했던 관찰과 묘술이었던 것처럼 되어 재출발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또 정반합 그거죠. 그렇게 많이 말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좀 평범한 부분이지만 어떤 뭐를 어떻게 아느냐.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비교적 유명하지 않은 주제가 있는 부분이지만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철학이 이 정신현상에서 주로 얘기한 게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렇게 그 자체와 그걸 우리가 의식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치가 되느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섬세한 그런 차이들 이런 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고 그래야 됩니다.